안녕하십니까, 김영군입니다. 이렇게 제가 두 번의 지금 강의를 지금 요청을 받았고, 제가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아마 넥스트 우리 보건의료 산업을 뭔가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화두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제가 한 2시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앞서 소개한 대로 제가 워낙 시작은 제가 의사,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 백그라운드로 제가 환자를 보는 직업이죠. 직업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2006년도에 제가 한 7년 동안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교수로 있다가 2006년도에 한번 리서치라는 걸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포항대에서 한 8년 제가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이언스라는 거를 좀 그 당시에 좀 이해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어쩌면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보건의료, 건강 혹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제 기억에는 2008년도에 제가 리서치를 올인을 했죠.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올인을 했고, 그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2014년도에 MD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MD는 워낙 제가 MD를 해서 MD는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이름은 명도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명도라는 건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좀 동양적인 좀 철학인데요. 그 부분을 갖고 워낙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명도라 그러니까 굉장히 촌스럽다 그래서 투자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럼 이니셜로 이렇게 가자. 그래서 MD 헬스케어로 바꿨는데, 하다 보니까 또 MD가 또 제가 또 MD니까 그런 어쨌든 좀 좋은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바라보는 현재 이 건강 혹은 보건의료, 질병의 현상은 뭐고, 그 현상에서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생활 방식이 최근 한 6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결국은 못 먹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근데 지금 우리나 혹은 우리 자식 세대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풍부한 영양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양 과잉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이 종류 자체도 많이 바뀌었죠.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뭘 먹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주는 이 밥상,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었죠. 근데 지금은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주는 걸 우리가 먹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자제분들한테 매일 밥을 해주시나요? 아니죠. 네. 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너무나 이 외식, 밖에서 먹고, 또 밖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게 대개는 어쨌든 이 로컬 푸드라기보다는 대량으로 비료라든가 혹은 GMO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노출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슬로우 푸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효,
뭐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다 모든 게 공장에서 이렇게 일종의 발효라는 이름으로 부패한 그 음식들이 지금 난무하는 이런 그 실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어쨌든 우리가 먹는 이 음식 패턴의 변화, 그 식이 패턴의 변화. 또 하나 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숨쉬고 있는 공기가 바뀌는 거죠. 특히 뭐 최근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 이슈, 이런 어쨌든 이 공기의 이슈, 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음식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그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생활 방식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역학적으로 대략 대부분의 그 의사뿐만 아니고 이 관련된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과거에는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질환이라는 게 대개는 급성 감염 질환이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콜레라, 뭐 결핵은 뭐 급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그 감염 질환, 뭐 콜레라라든가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근데 지금은 없죠, 거의. 자,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못 먹고 그 다음에 주로 밥 먹는 시대에는 대개 이 평균 수명이 한 40, 50밖에 안 됐죠. 근데 지금은 결국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40까지는 살죠. 자, 문제는 40까지는 사는데, 물론 40까지 사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되는 질병도 있지만, 실제 지금 뭐 이렇게 40까지 사는 데 있어서 결국은 병 때문에 죽는 경우는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 40 이후에 특히 그 나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이 질병들, 대개 질병들의 특성은 과거의 질병이 급성, 전염성 질병이었다면 지금은 이 만성이죠, 만성.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암, 자, 캔서. 제가 뭐 영어로 좀 해도 되나요? 뭐 요새는 뭐 거의 그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오히려 영어로 하는 게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편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뭐 혼용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요. 자, 암. 가장 큰 문제죠, 암. 제가 그 의사가 된 게 제가 87년도에 의사가 됐는데요. 이 의사가 된 후에 실제로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사이에 한 30년, 딱 30년 사이에 한 2배 정도가 는 것 같아요, 암 환자가. 자, 암 이슈.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어쨌든 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두 번째, 그 심혈관 질환. 자, 심혈관 질환은 대개 우리가 뭐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이니 뭐 이런 질환들이 있죠. 한참 이게 많아졌는데 심혈관 질환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이 서양보다는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아직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좀 정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약간 패턴은 다르죠.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뇌졸중이 많았는데 우리가 중풍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심혈관 질환 쪽이 좀 많아지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 만성 폐질환이죠. 대개 우리가 뭐 천식,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숨 못 쉬는 병이죠. 대개 우리가 만성 폐질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마 오늘 주로 말씀드릴 그 대사와 관련된 우리가 비만에 관련된 뭐 당뇨병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또 문제가 되는 하나의 그 질환 그룹이 결국은 이 신경, 정신 이런 질환이죠. 뭐 치매, 뭐 파킨슨, 뭐 우울증 이런. 자, 지금 제가 현재 지금 이 의료의 하나의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한번 이 역사를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 의학의 뿌리는 동양과 서양이 있었죠. 근데 보는 관점이 조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관점하고 서양의 관점. 저는 서양의학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제가 이 서양적인 관점에서 이 질병을 좀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자, 어쨌든 이 동양과 서양에서 시작된 의학이 과거 한 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동양이 조금 서양보다는 좀 앞서 있었죠. 그러다가 서양의학이 이 사이언스, 과학하고 접목이 되면서 지금은 뭐 우리가 동양의학, 뭐 한의원 잘 안 가죠, 그죠? 대개 우리가 지금은 뭐 보통 병원 그러면 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서양의학의 그 뿌리를 둔 그런 데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 하나의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이 의료의 몇 번의 그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의 그 혁명적인 변화가 뭐냐면은 이 천연두란병이 있어요. 천연두란병. 자, 천연두란병은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런 병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두란병을 어떻게 우리가 이 조절해야 될 건가 하는 이슈가 많은 한 300년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골칫거리였죠. 자, 그러다가 이 천연두란병을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동양에서 먼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자, 뭐냐면은 이 천연두라는 병이 생기면 지금은 없지만은 이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요. 이 고름을 갖고 동양에서는 이거를 들이마셨어요. 고름을 갖고 이렇게 주사를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을 알았죠. 자, 그러다가 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이렇게 갔냐면 터키까지 갔고요. 이 터키에 결국은 이 당시에 이 400년 전입니다. 예쁜 이 영국에서 이 몬테기 부인이란데 영국에서 터키까지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갔던 이 몬테기 부인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썼죠. 본국에 그 당시 여왕한테 편지를 써 이런 식으로 천연두를 예방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6세기 영국의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이 전파가 됐고, 그래서 거의 한 100년 후에 젠너라는 그 의사입니다. 의사가 처음으로 천연두라는 백신을 이렇게 개발한 거죠. 과학적으로.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백신의 시대가 이루어졌고, 이거는 우리 마치 그 산업혁명, 첫 번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거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이언스가 결국은 이 서양,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과학의 이 발명 중에 가장 이 생물학, 특히 의학에 커다란 이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현미경. 자, 이분은 이 레벤후크라는 이 당시에 이 재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재단하는 사람인데 재단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런 그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현미경을 만들어서 쭉 봤어요. 특히 자기 이 정액을 쭉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미생물들이 이게 있다라는 거를 본 거예요. 레벤후크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 이후에 이 오스트리아 의사죠. 코흐라는 그 의사가 결핵 환자의 그 가래, 자, 객담에서 보니까 이런 이 미생물이 있다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결핵균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187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년 전이죠. 자, 150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안 거예요. 150년밖에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게 세균이라는 걸 아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원인을 아니까 쉽죠. 자, 그러면은 이 세균을 이제는 이 죽이는 전략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세균을 죽이는 이 항생제가 이렇게 개발이 됐고, 자, 그러면서 이 18세기에 시작된 이 예방의학이 19세기를 거치면서 치료의학으로 결국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오면서 이 사이언스가 이 정점에 달한 거죠. 자, 정점에 달했는데, 이 생물학 분야에서, 자,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 사이언스는 어떤 식의 변화였냐면, 자, 이 당시에 그 20세기 초에 이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유전 물질이었어요. 유전 물질. 자, 결국은 우리의 형질, 혹은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피노타입, 혹은 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의 질병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형질이죠. 표현형이죠. 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이 유전자. 자, 키가 큰 걸 결정하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자, 뭔가 유전 물질이, 유전이 이 세대를 거쳐서 유전된다라는 걸 봤고, 자, 그러면은 이 유전을 일으키는 실제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뭐냐? 갖고 20세기 그 전반부에 엄청난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자, 이게 단백질이냐, 혹은 핵산이냐, 요거 갖고. 자,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 핵산이죠, 핵산. 자,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은 핵산이고, 자, 그러면서 이런 그 DNA, 자,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 세포에 있는, 자, DNA가 유전 물질이고, 자, DNA가, 자,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우리가 전사라 그래요. 이게 해독이 되는 거죠. 자, 해독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게 단백질로 만들어진 다음에 단백질이 그 기능을 한다. 자, 결국은 기능을 하는 거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뭔가 코딩하는 암호가 있다. 그 유전 물질. 그게 DNA라는 게 20세기 중반 이게 확정이 되면서 20세기 후반은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결국은 이 단백질을 만드는 이 유전자를 갖고 인간 그 연구자들이 엄청난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의학도 어떤 시대냐면은 이제 분자, 자, DNA나 자, 유전자나 혹은 단백질 수준으로 하나의 질병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자, 최근에 이 기업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 대개 그 어떤 특정한 어쨌든 타겟을 대상으로 우리가 약물을 개발하잖아요. 자, 그럴 수 있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결국은 이런 어쨌든 분자 수준으로 우리가 질병 현상을 이해하니까 이런 어떤 타겟 테라피가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 200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0년 전까지 얘기를 제가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질병 현상. 자, 질병 현상. 자, 보건의료 어쨌든 문제는 결국은 급성 전염성 질환이 아니고 만성 질환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이 대개 그 나이, 주로 50세, 60세 이상의 주로 이 노인층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어쨌든 현상은 인간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자, 어쨌든 과거에 어쨌든 그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겪었던 문제는 결국은 영양의 문제였고, 영양실조. 그 다음에 감염의 문제인데, 그게 급성 감염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해결이 되니까, 결국 현재 문제는 만성 질환의 문제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면,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암 환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새 보면은 병원 가면은 아예 병원에서 뽕을 뽑아요. 그죠? 주변에 암 환자가 있으면은 가족도 엄청나게 힘들죠. 응? 또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료비가 지금 들어가죠. 응.
자, 지금처럼 가면 저는 우리나라는 저는 망한다고 봐요. 지금처럼 이 치료하는 거로 가고 뭐 MRI 찍고 뭐 하고 하는데 모든 어쨌든 그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망하죠. 자, 그래서 21세기로 오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제는 치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예방으로 가려면 그러면은 병이 생기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예측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유전자, 그다음에 단백질, 이게 분자 수준으로 현상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게 되니까 결국은 과거처럼 우리가 어쨌든 질병을 하나의 그 인간이 분류해 놓은 이 형태로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의 이 유전자 수준 혹은 분자 수준에서 그 사람에 맞는 뭔가 이 하나의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퍼스널라이즈, 우리가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맞춤약 혹은 뭐 개인별 맞춤약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쨌든 이 현재 앞으로의 어쨌든 의료는 우리가 4P라고 얘기해, 이니셜로 예방 가야 되고, 예방으로 가려면 프리딕션 예측을 해야 되고, 자, 예측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질병을 그냥 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에 맞는 퍼스널라이즈되게 가야 되고, 자,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들, 뭐 환자 포함해서 국민들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의료가 이게 앞으로의 어쨌든 방향이라는 거는 자명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흐름에서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지금 이 흐름에서 지금 가는 방향이 이 두 가지 지금 갈래길이 지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하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 이제는 유전자가 아니고 이제는 유전체라고 해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유전자 하나 보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유전체 전체 통합적으로 보는 것도 아주 쉬워졌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사람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가느냐, 혹은 우리가 메타지놈이라고, 이 사람 세포가 아닌 사람 세포 이외의 환경에 있는 하나의 이 유전체로 가느냐. 자, 이런 하나의 이 갈림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갈림길에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결국은? 사람 유전체가 아니고 환경에 있는 유전체죠. 자, 그걸 우리는 메타지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타지놈. 자, 그러니까 메타라는 거는 뭐 많이 쓰는 용어죠. 최근 들어서. 자, 우리가 뭐 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메타라는 거는 우리가 차원으로 보면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자, 지놈이 있다면 지놈이 3차원이라면 메타지놈이라는 건 4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연에 유전체가 있어요. 사람 유전체가 있어요. 근데 메타지놈이라는 건 사람 유전체를 포함하는 자연에 있는 유전체를 통합해서 얘기하는 걸 메타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이 유전체를 다 합해서 봤을 때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냐? 미생물 유전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메타 유전체 혹은 뭐 환경 유전체 그러면은 우리는 미생물 유전체.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자, 그러니까 미생물이 갖고 있는 지놈이라는 어쨌든 뜻으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미생물을 그냥 총칭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